어때요? 중국에서 또 어렵게 살고 또 한국으로 왔잖아요. 탈북 스토리 같은 경우는 또 제가 또 잘 들었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도 탈북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때는 99년도 2000년대 탈북하는 탈북민들은 대부분 생계였어요. 생계가 어려워서 탈북을 했는데 저는 조금 다른 게 이제 말하자면 정치적 탄압이었죠. 지변이 이제 나라에서 그냥 매장시킨 거죠, 저희를. 그러다 보니까 내가 탈북 당시에는 제 나이 26이었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저희 때는 23, 24, 막 25, 이때는 여성들이 결혼 정년기였어요. 근데 내가 26까지 사실은 군대 간 첫사랑을 10년 기다리다 보니까 기다렸어요? 네,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26까지 먹었는데 이제 정치적 탄압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첫사랑과의 이루어지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가는 종신 이렇게 살겠구나 이런 생각에 그냥 생각 없이 저는 탈북을 했어요. 그냥 그 나라가 싫었어요. 그래서 탈북을 해서 이제 중국에 살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한국으로 가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한국에 갈 생각도 없었고 근데 중국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저는 좀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어떻게 독학으로 중국어를 빨리 배웠고 또 직업을 또 중국에서부터 제가 통역을 하다 보니까 회사를 또 이렇게 통역으로 회사를 입사하게 됐어요.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그냥 한국에 가야 된다 하니까 남편 따라 한국에 오게 됐어요. 그 중국에서 그 한국 남성분을 만났잖아요. 나는 북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만났어요. 얘기를 했어요, 바로. 근데 모르겠어요. 나는 그때 무슨 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는 북한에서 왔으니까 제가 사실은 회사에 들어가 있을 때 남편이 좀 면접관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북한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들 이게 중국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우겨가지고 돈도 좀 더 많이 받았고요. 네. 그분은 사심이 있어서 더 준 거고요. 그런데 이제 나하고 결혼하면 한국에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한국에 같이 따라왔어요. 그랬어요? 네네. 근데 선뜻 이제 한국에 이게 오면은 다시는 돌아 못 가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인데 그냥 선뜻 그 분을 따라왔어요? 그때 제 나이가 30이었어요. 급했구나. 그죠. 이미 결혼을 빨리 해야 되는데. 결혼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좀 중국에 있어서 살면서 이제 다른 탈북민들하고는 달리, 다른 탈북민들은 이제 강제 인신매매 당해서 농촌으로 시집가거나 이런 게 있었지만은, 저희는 중국에 좀 친척이 많다 보니까, 친척들이 도움을 받다 보니까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나이가 차니까 이제 중국에는 이모들이고 오빠들이고 이제 선자리를 이렇게 주는데 내가 농촌을 안 가겠다고 하니까 도시 사람들 오는데 다 재혼자리였어요. 근데 그때는 자존심이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아무리 30이어도 내가 그래도 나는 아직 처녀인데 내가 재혼자리에 갈 명분은 아니잖아. 이런 게 자존심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 하면서 이제 남편이 저한테 하니까 남편이 저하고 2살 이상이거든요. 어쨌든 총각이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월급도 많이 돈도 많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믿지는 장사는 아니겠구나. 이 사람하고 살면 그래서 그냥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한국으로 간다고 하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한국으로 가려고 하면 이제 이렇게 삼국을 통해 오는 길을 몰랐어요. 저는 내 주변에 탈북민이 없었기 때문에 오는 길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럼 나는 얘기를 했으니까 북한 사람이다 하니까 한국에 나는 못 갈 수 있다 하니까 그분이 또 막 자기가 알아봤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한국에 데리고 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중국 신분을 사가지고 국제 결혼을 해서 가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줘가지고 그렇게 가면 된대요. 근데 일석이조지 않아요? 결혼도 할 수 있겠다. 결혼은 이제 그다음 둘째예요. 먼저는 이제 이 사람이 하면 자기가 그 국적을 내려고 그러면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자금을 자기가 다 대주겠대 해요. 대주겠다니 누가 싫다고 그래.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다 했고 국적도 다 만들었고 여권도 만들었고 그다음 중국에 가야 한다니까. 근데 이제 내가 호적을 만들고 여권을 만들고 하는 기간이 한 3년이 걸렸어요. 되게 오래 걸렸네. 오래 걸렸어요. 근데 그 기간에 이제
남편은 저하고 회사에서 한 3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한국으로 왔고 다시 예. 본사로 들어왔고 그 3년 동안 내가 수속하는 동안에 이제 생활비를 저한테 꼬박꼬박 이제 500달러씩 보내줬어요. 예. 3년을 보내줘. 한 1년 지나니까 처음에는 약간 중국에 있을 때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있는 곳에는 처음으로 한국 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한국 사람들은 그냥 돈이 많다.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 돈이 많으니까 처음엔 그런 호기심이었어요. 돈이 많으니까 내한테 돈 좀 쓰겠지 막 이런 거. 근데 호적 만들어 한 1년 됐는데 계속 생활비를 보내주니까 그런 게 사람도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아, 이 사람이 진국이구나. 그래 2년 걸리고 3년 걸리고 하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기다림, 예. 그리움, 예. 그냥 저희는 그냥 후에 서서히 사랑이라는 게 생기지 처음부터 불타는 사랑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림, 그리움, 이 사람에 대한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는 그런 점을 해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됐고. 예. 근데 그 남편분도 북한 여성분이란 거 알았을 거 아니에요? 네, 알았죠. 그 알았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남한에서 불법 아니에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게 문서 무슨 서류 위조에 예. 그게 해가지고 결혼하겠다고 아주 죄를 저질렀네요. 예. 그게 내가 한국에 와서 입국한 다음에 저는 몰랐어요. 하나원이 있고 국정원이 있고 이런 걸 몰랐어요. 그냥 살다가 보는데 이제 저희 남편은 이미 그 전에 한국에서 이제 탈북민들에 대한 이런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제가 중국에서 내가 탈북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거부감이 없었던 거지. 이미 다 탈북민들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입국했는데 그런데도 이 사람 모르는 거였어. 그냥 탈북민들은 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사는 줄 알았지 국정원에 가거나 뭐 하나원에 가 이런 걸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도. 그래서 6개월 살다 보니까 이제 내가 집에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집에 인터넷이 있었잖아. 노트북에 보니까 이제 뉴스마다 막 탈북민들에 대한 막 이수 사건이 막 뜨니까 하도 심심하니까 이제 찾아본 거죠. 그래서 이제 탈북자 동지회라는 데 가니까 이제 사람 찾기란이 있었어. 사람 찾기. 그러면 그 김에 이제 고향 친구라든가 이런 걸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친구를 찾을 수 있대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다 가입을 하고 내 건 숨기려고 다 가입을 하고 들어가서 사람 찾기를 했는데 친구 찾는 나는 누가 내 친구를 찾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 친구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하나원 몇 기냐 막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난 한원이라는데 모른다. 그랬더니만 그럼 국정원은 아니야. 그래서 난 국정원은 모른다. 거길 내가 왜 가야 되지? 국정원 왜 가야 되지? 하나원 왜 가야 되지? 하니까 간첩 아니야? 막 이렇게 댓글이 단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어떤 분이 자세히 알려주더라고요. 탈북민들은 오면 국정원에 가서 이제 자기 신원조회 조사를 받아야 되고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근데 그때는 막 태국에서 막 캄보디아에서 비행기로 막 몇백 명씩 실어 나를 때였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어떤 분이 그냥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관할 경찰서에 보안과에 가서 자수를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수하려고 하죠. 그랬더니만 그 사람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첫 케이스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살다가 6개월 살다가 간 첫 케이스였어. 거기서 또 와서선 또 결혼까지 했어요. 우리 신랑 결혼까지 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사람들도 깜짝 놀래가지고 한 3일 이런 하고 이제 합동수사라는 걸 또 하거든요. 여기 내가 관할경찰서하고 여기 국정원에서도 나오고 서울법원에서도 나오고 해서 합동수사를 해서 이 사람이 탈북민이냐 탈북민이 아니냐 이거를 하는데 이제 국정원에서 나온 선생님이 북한에서 어떤 일을 했냐니까 손전대 이런 일을 했다고 하니까 북한 아는 노래를 적으라고 막 이런 A4 용지를 50장 주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고지식한지 제가 노래를 한 50개 적었나 봐요. 그랬더니 노래는 맞는데 그럼 노래를 불러보래요. 그래서 북한 노래를 불렀어요. 거기서 불렀어요? 네, 그 경찰서에서. 그랬더니 창법이 북한 창법이래요. 그래서 북한 사람이 맞대요. 그러더니 3일을 경찰서에서 3일을 조사했거든요. 근데 다음날에 가자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국정원에 가서 했는데 우리 신랑은 조사를 하면 나를 북한을 넘겨 보내는 줄 알았나 봐. 안 된다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사촌 아주버님이 그 저희 남편의 사촌 형이 이제 경찰서에서 일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이제 우리 남편을 설득했죠. 이 사람들이. 근데 그분은 내가 국정원, 조사나 하나원 이게 교육을 다 받고 나오는 사람인 줄 알았는 거죠. 예. 내가 그냥 와서 산 사람인 줄 모르고. 예. 그래서 그분이 있을 때 얘기 설득을 했죠.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국정원에 가서 조사를 받고 한원 걸쳐서 그리고 그때는 막 이제 몇백 명씩 오다 보니까 시설이 부족했어. 수용 시설이. 그래가지고 지금은 없지만 그때는 조기 퇴소라는 게 있었어요. 누가 이제 맞아 있었어요. 네, 한국에서 누가 신원 보증을 서면 네. 조기 퇴소인데 저는 이미 결혼하고 들어가서 북한 사람 나는 한국 사람이 신원 보증을 서잖아요. 예. 그러니까 확실하지 확실하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만에 전 조기 퇴소를 해서 나오게 됐죠. 근데 말을 들어보면은 그 남편분도요 되게 그 순진하기도 하고 이 여자를 조선적으로 둔갑시켜가지고 내가 네, 데리고 맞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다른 사건 같으면 이제 그 서류 위조라 해가지고 예. 벌금을 뭐 이렇게 처벌을 받아야 돼요. 예, 근데 예. 제가 이제 탈북자인 관계로 탈북민인 관계로 이제 특별보호법에 의해서 네. 그분이 이제 무혐의로 이제 남편분이 무혐의로 그런 혐의가 없음으로 이제 인증된 이야, 거죠. 예, 그래서 자칫하면 뭐, 이제 예. 약간 뭐 약간, 집행유예라든가 예, 아니면 예. 벌금 처리를 했을 수도 있었겠죠. 간당간당했네요. 간당간당했어요. 그래서 저 약간 좀 시급했을 거예요. 야, 그래도 되게 그 언니도 그렇고 되게 대단하세요.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서로 보지 못하고 그냥 기다리고 또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할지언정 어쨌든 기다리고 그리고 그 남편분 와 너무 어디 그런 남자가 사실 없어요. 있기는 있겠지 찾아보려면. 예, 근데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이 여자가 뭐 3년 동안 못 봤는데 그쵸.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근데 언제 도망갈지도 모르는데 후에 와서 물어보니까 적금 2천만 원을 깨서 3년 동안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